ITQ 엑셀 2024년 3월 기출문제 B형을 풀어보겠습니다. 제1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자 유의사항에 있는 부분과 답안 작성 요령부터 먼저 하고 제1작업을 풀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에서는 우리가 시험을 보는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에서 답안으로 제출하는 엑셀 파일을 갖다 저장하는 위치와 이름에 대한 정의입니다. 위치는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안에다가 수험번호 8자리와 다시 이름을 이용해서 저장해서 이 답안 파일을 제출을 하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 먼저 하고 답안 작성 요령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문서가 엑셀에서 새 문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요. 파일에 저장을 가가지고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험번호 8자리를 넣어주고요. 예, 그러고 다시 그 다음에 본인 이름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수험자 유의사항에서 하라고 한 사항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에서 해야 할 건 뭐냐면 이 답안으로 제출하는 우리 엑셀 파일에는 시트가 총 4개가 있어야 됩니다.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이렇게 4개의 시트가 있는데 이때 이 시트의 이름은 1작업,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이렇게 이름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모든 열의 넓이는 1을 주라고 했습니다. 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그 작업을 시작할 때는 제4작업은 만들지 않고 시트는 3개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3개를 만들고 이 3개의 시트의 열 넓이 1을 주고 그다음 제4작업은 차트를 만들어 삽입할 때 시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파일에 와가지고요. 일단 지금 시트를 3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데 더하기 눌러서 2개, 하나 더 눌러 3개. 그런 다음에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제1작업이라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CT2도 더블 클릭을 해서 선택이 됐을 때 제2작업이라고 넣어주고 CT3도 더블 클릭을 해서 제3작업이라고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 세 개의 시트는 A열의 넓이는 1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시트 마다 각자 들어가서 줘도 되지만 번거롭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시트 3개를 선택하겠습니다. 제1작업을 선택을 하고요. 더하기에 해당하는 단축키는 Shift죠. 제1작업이 선택된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제2작업, 제3작업 이렇게 3개가 선택되고 나면 위에 보면 이름 옆에 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3개의 시트에 공동으로 작업을 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지금은 3개가 선택됐고 A열에 와서 A라고 하는 글자에서 글자를 클릭해주면 A열이 선택됐고요. 마우스 오른쪽으로 열 넓이에 들어가 가지고 값을 1을 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3개의 시트가 모두 다 열 넓이 1로 됐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건 이제부터 이제 작업하는 거는 1작업에 들어갈 건데 그때는 1작업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입력하는 내용들이 2, 3작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여기 시트 이름을 클릭해서 그룹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룹을 풀고 우리가 작업할 제1작업만 선택되게끔 제1작업만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제1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제1작업은 크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출력 형태로 보이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서식을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서식에 비어있는 1, 2, 3, 4, 5, 6번 자리에다가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지금은 먼저 데이터 입력하는 것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1작업의 데이터를 갖다가 이 출력 형태처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행간 높이를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 ITQ 사이트에 올라온 정답 파일들을 열어보면 매번 그 정답 파일마다 이 행의 높이가 다 다릅니다. 뭐 이번에 올라온 정답 파일 같은 경우는 5행부터 13행까지는 기본값이고 1, 2, 3행만 행의 높이를 조절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른 회차에 올라왔던 정답 파일을 보면 아주 고르게 모든 셀을 고르게 행 높이를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려면 그리고 또 제목에 도형이 들어가려면 기본 행값으로는 너무 좁기 때문에 행의 높이를 조절해 주고 일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 1번부터 쭉 1번부터 마우스 눌러가지고 마우스 드래그로 한 20 몇 행, 넉넉하게 20 몇 행까지 잡아주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행 높이를 한 22 정도나 23 정도 주면 적당합니다. 22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제목도 들어가고 표도 보기 좋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행높이를 조절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조건에 들어가기 전에 이 표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입력하고 그다음에 그 표에 있는 내용들에게 이 조건들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들어가는 내용은 항상 균일합니다. B4부터 J 14까지 B4부터 J14까지 항상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B4부터 J14까지를 잡아가지고 그냥 타자가 빠른 분은 이 상태에서 엔터 치면서 이렇게 넘어가 그러면 치면서 입력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조금 느리거나 입력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선을 먼저 그려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바깥으로 굵은 선이 있죠. 선택을 풀지 않고 바깥쪽으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 번 더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요 안쪽 위에 한 줄, 밑에 두 줄을 뺀 안쪽으로도 또 굵은 상자가 있죠. 위에 한 줄, 밑에 두 줄을 빼고 여기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하는데 지금 그냥 입력하게 되면 여기가 병합되어 있고요. 여기도 병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입력할 때 좀 번거롭겠죠. 그래서 선을 주고 병합도 해주고 대각선까지 선까지는 다 넣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일단 병합해야 할 곳이 B13부터 D13까지 마우스 드래그로 잡아주고요. 한 번 한 번 전부 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도 되고요. 선택 영역도 더하기가 됩니다. 첫 번째 드래그로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선택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네 번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면 지금 셀이 병합됐죠. 그래서 여기 대각선까지 주고 입력하겠습니다. 대각선은 해당하는 셀을 선택하고요. 여기 선에 가면은 여기 지금 대각선이 없습니다. 맨 아래 다른 테두리로 들어가면 셀 서식의 테두리 탭으로 들어왔고 거기에 대각선을 선택해 주면 대각선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부터 일단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필드명은 모집 코드죠. 그래서 옆으로 갈 때는 탭키를 이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갈 때는 엔터키를 이용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내려가다가 위로 가고 싶을 땐 쉬프트 엔터. 그 다음에 탭키로 가면 옆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Shift 엔터 이렇게 Shift 탭 이렇게 하면 내용을 뭐 엔터와 탭 키를 이용해 가지고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집 인원과 신청 인원 같은 경우는 한 셀 안에 두 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을 치고 줄을 바꿔가지고 단위명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여기 셀에서 모집 인원을 치고요. Alt 엔터를 누르면 한 셀 안에서 줄이 바뀝니다. Alt 엔터. 그래서 단위하고 명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탭키로 옆칸에 옮겨가서 지금 신청 인원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냥 엔터가 아니라 Alt 엔터 하면은 셀 안에서 줄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단위명이라고 넣어주고 옮겨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을 쭉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신청인을 마지막으로 지금 데이터는 다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 1, 2, 3, 4 있는 부분은 나중에 함수 계산하는 거니까 비워둬야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지금 글자가 다 잘렸습니다. 이렇게 다 잘려가지고 지금 열넓이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열넓이 조정해 주겠습니다. 열넓이는 위에 그 열 이름이 있는 B하고 CD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이 선에 가면은 마우스 아이콘이 이렇게 일자선으로 바뀌었을 때 늘려주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 사이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 내용물 넓이에 맞춰서 딱 맞게끔 늘어나죠. 근데 조금 여유 있게 늘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늘려주고요. 연료비를 다 늘리고 나면 여기 사행은 보면은 두 줄이 있어서 내용이 잘렸잖아요. 그 4와 5 사이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면 여기 내용물 높이에 딱 맞춰가지고 늘어났고요. 14행도 마찬가지로 지금 잘렸으니까 14행 밑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면 여기 내용 높이에 맞춰서 자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내용은 다 입력되었고 밑에 있는 조건들을 맞춰서 출력 형태와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 있는 글꼴은
굴림에 12를 주라 그랬고요. 숫자나 회계는 오른쪽으로 하라 그랬고 나머지는 가운데로 하라 했습니다. 숫자가 아닌 건 모두 다 가운데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은 제 1작업에서 작업하는 모든 글자가 굴림에 11포인트여야 되잖아요. 나중에 여기 그림으로 넣긴 하겠지만 결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1작업의 모든 셀을 선택해서 글꼴을 지정하겠습니다. 여기 A라고 ABCD 이름이랑 열 이름이랑 1, 2, 3, 4 행번호가 교차하는 요 대각선 모서리를 갖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 대각선 모서리 여기를 클릭을 하면 전체 제1작업의 모든 셀이 선택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끝까지 선택이 다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맑은 여기 글꼴에 가가지고 굴림이라고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글 폰트는 11포인트 맞죠?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숫자를 제외한 모든 건 가운데 맞춤을 하랬기 때문에 일단 가운데를 주겠습니다. 가운데 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숫자는 전부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숫자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얘네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주고 보니 뭐가 있나요? 여기 모집 인원 신청 인원은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시 와서 여기는 천 단위 여기 쉼표를 넣어주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갑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요까지 해주면 지금 1번 조건은 다 됐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여기 제목에 사다리꼴 그 도형을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사다리꼴 넣어서 여기 글꼴 지정과 도형의 속성을 지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넣어 보겠습니다. 삽입에 가가지고요. 여기 도형에 가서 보면은 기본 도형에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여기 사다리꼴 올리면 사다리꼴이 나오죠. 선택해가지고 B1부터 어디까지가 있나요? G 조금 넘어서까지죠. G 조금 넘어서까지 요렇게 위치도 비슷하게 시작하는 위치와 끝 위치도 비슷하게 넣어주고요.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내용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도 입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글꼴 지정부터 하겠습니다. 글꼴은 뭘 주라고 했냐면 굴림에 24의 검정 을 주고 그 다음에 굵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형의 색상은 노란색을 주고요. 이 도형에다가 그림자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선택을 하고 굵고부터 굴림에 24포인트를 주라고 했죠. 굴림에 24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진하게 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을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도형이 선택됐을 때 도형의 색깔은 어디서 하냐면 도형이 선택되었을 때만 나오는 도형 서식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이 안 됐을 때는 안 나옵니다. 도형이 선택됐을 때 나온 도형 서식 메뉴에 가면 도형 채우기 색깔을 갖다가 표준색의 노란색 글자 색깔 검정색으로 안 줬네요. 그럼 글자 색깔은 검정색 로 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주면 지금 됐고요. 그 다음에 도형에서 노란색 채우기와 함께 뭐를 또 주라고 했죠?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주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도형이 선택되어 있을 때 여기 도형 서식 안에 효과 안에 그림자가 있고요. 여기 두 번째 오프셋 오른쪽 을 주게 되면은 지금 도형에 대한 두 번째 조건은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임의의 셀에다가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여넣고 원본은 꼭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만들라는 거죠. 근데 얘가 그냥 표가 아니라 임의의 장소에서 만들어서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한 겁니다.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사용해서 그러면은 여기 와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저 결제란을 만들어서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공간은 이 입력한 표 데이터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이 공간에다가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입력을 하면 결제라고 넣어주고요. 이렇게 입력을 다 하고 해당하는 표만큼 잡아서 일단 모든 테두리 주고요.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결제 부분은 합쳐져야 되겠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제 부분 열의 넓이를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이랑 그 다음에 팀장이랑 부장도 살짝씩 열 넓이를 조절해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행 높이도 조절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제가 세로로 글씨가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이 결제는 할 때 결자 하나 치고 얼트 엔터로 줄 바꿈 해도 되고, 아니면 셀을 선택하면 상단 홈에 가면은 여기에 세로 쓰기가 있습니다. 세로 쓰기로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 지금 글자들은 다 굴림의 11포인트, 우리가 맨 처음에 모든 셀을 선택하고 글꼴 지정했기 때문에 굴림의 11포인트를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요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문제에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홈에 가면은 여기 붙여넣기 옆에 보면 요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 기능을 사용해서 복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글자가 아니라 텍스트가 아니라 서식이 아니라 그림으로 복사 하면은 물어보면 확인 눌러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해당하는 셀에 와가지고 붙여넣기, 그냥 컨트롤 V 하면 됩니다. 그림으로 복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적당하게 크기는 그림이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의 그림이죠.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해서 해당하는 셀에 딱 맞게 H열부터 J열까지 딱 맞게 이렇게 넣어주고요. 문제는 요거 지워야 되겠죠. 원본 삭제하라고 했으니까 해당하는 표 선택해가지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삭제 누르면 어떻게 지울 거냐? 그냥 뭐 정체 지우면 되겠죠.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 결제 부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여기 해당하는 영역에 주황색을 넣으라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여기 행이랑 여기랑 그렇죠? 그러면 선택을 더하기 선택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행을 갖다가 마우스 드래그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띄고 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G14랑 그 다음에 I14를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홈에 가면 채우기 색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표준색에 있는 주황색으로 꼭 넣어 주고요. 그러면 이 네 번째 조건도 됐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 가지고 H14셀이 어딘가요? 여기죠. 지금 안과 치료라고만 나오는데 여기 셀에다가 봉사명이 나오도록, 여기 있는 봉사명이 이 자리에 목록으로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안가부터 해서 도배까지 목록으로 쭈루룩 나오게끔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엑셀에 와가지고요. H14셀을 선택을 하고 상단 메뉴에 데이터에 들어가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고요. 거기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건 이 선택된 셀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제한두겠다는 겁니다. 모든 값이면 아무거나 다 입력해도 되는 거고요. 여기 뭐 정수라고 하면은 문자가 입력이 안 되는 거죠. 정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간이라고 하면은 시간만큼 날짜 시간에 해당하는 값만 입력되는 거고, 텍스트 길이를 제한을 두면은 뭐 한 글자면 한 글자 이상이 입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봉사 이름이 목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목록으로 하고요. 그 목록으로 나올 값이 뭐냐고 원본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해당하는 값 C5부터 C12까지 목록 값을 마우스 드래그로 해주면 여기 자동으로 원본 값이 들어가고 확인만 눌러주면 드랍다운 표시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눌러보면은 이렇게 봉사명이 쭈루룩 나왔습니다. 출력 형태처럼 똑같이 안과 치료를 선택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효성 검사까지 다섯 번째 것까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셀 서식에서 F5부터 F12 어딘가요? 여기 봉사 시간이죠. 요 부분에다가 8이라고만 나오는 게 아니라 8시간 이렇게 뒤에 글자를 붙이라고 하는 값입니다. 이거는 표시 형식인 거죠. 셀에 입력된 데이터 값은 숫자 8이지만 그 다음에 표로서 보여질 때는 8시간이라고 보기 좋게 나오라는 거죠. 그렇게 표시하는 거를 정의해 주는 게 어디에 있냐면 홈에 가면 여기 쭉 선택하고 표시 형식에 여긴 많이 사용하는 것만 나와 있고요. 자주 사용하지 않고 특별하게 지정하는 건 표시 형식 옆에 표시 형식 요 화살표를 클릭해 주면 셀 서식
으로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표시 형식의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글자를 우리가 원하는 글자를 붙여야 되는 거니까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데이터가 숫자이냐 아니면 문자냐 달라지는데 지금은 숫자잖아요. 한 자리 숫자이면 0이라고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 네 자리 숫자인 경우는 샵 콤마 샵샵샵 만약에 이게 천 단위 구분기호가 나와야 된다면 이걸 써야 되겠죠. 그럼 뭐 지금은 이걸 써도 상관없고 이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끝이 0이라는 거. 맨 끝자리가 0이라는 거 뭐냐면 요 봉사 시간이 0시간이어도 0시간이라고 나오게끔 0이라는 게 도출되게끔 나오는 표시 형식이 0인 거죠. 그래서 얘를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큰 따옴표, 문자는 꼭 큰 따옴표 안에 있어야 되죠. 시간이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지금 여기에 내가 지정해준 형식에 맞춰서 내가 지정한 형식이 나중에 이렇게 보여질 거다. 요걸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죠. 그러면은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제대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셀 표시 형식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F5부터 F12의 봉사 시간이란 이름을 정의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봉사 시간 요 셀의 범위에다가 여기 셀의 범위는 F5부터 F12죠.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번거롭고 기억하기가 힘드니까 어떤 수식 계산이나 이런 데서 자주 사용하는 범위는 이름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봉사 시간 여기 클릭하면 F5는 F5라고 나오죠. 여기가 이름 상자입니다. 여기가 이름 상자여서 우리가 해당하는 셀의 이름을 보여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붙여주는 거는 열 이름과 그 다음 행 번호를 합쳐서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기를 갖다가 쭉 선택을 하고 이 범위에다가 이름을 주라고 했습니다. 봉사 시간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함수 계산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주면은 이 범위를 갖다가 F5부터 F12라고 안 하고 봉사 시간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셀을 선택하면 각자가 나오지만 범위를 선택하면 이렇게 이름을 부여한 봉사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1작업의 데이터 작업까지 완성했습니다.